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리제이 제제입니다. 지금은 오전 1시 반이에요. 제 이야기,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 문답토크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와인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또 배도라지 차도 함께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문답토크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걸 제가 발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저한테 뭐든 물어보세요, 질문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특이하지만 이상하지만 제가 질문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혹시 럭키님들 중에 나중에 따로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코멘트 남겨주시면 나중에 영상으로 제작하거나 아니면 또 답변을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혼자 물어보고 답을 하려고 하니까 정말 민망한 것 같아요. 자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제가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그렇게 겁을 먹는 편은 아니고요. 연애에서도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도 그렇게 겁을 먹진 않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니까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열정적인 사람이다. 두근거림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는 두근거림을 느낄 때는 역시 새로운 도전을 할 때인 것 같아요. 이 새로운 도전이라는 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새로운 감정을 느낄 때 도파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두근거림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말이 있나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말 일본어로 케이조쿠와 치카라니 나리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계속하는 것이 힘이 된다. 그리고 나니고토모 이치니치니 시테나라즈라는 문장이 있어요. 저는 이 지금 두 문장이 인생 좌우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문장이 다 공통된 부분이 끈기를 강조를 해요. 그 나니고토모 이치니치니 시테나라즈라는 문장은 무슨 일이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장이거든요. 제가 이 문장을 20대 초반에 알게 돼서 이런 SNS에 문구로 사용을 한다거나 일기장에 이렇게 다이어리에 달별로 목표를 적을 때 항상 옆에 적었었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 제가 원래는 되게 끈기가 부족해요.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의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0대 때도 그렇고요. 공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어를 만나게 되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일본어를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가장 오랫동안 유지를 했던 건 일본어였고요. 일본어를 오랫동안 한번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게요. 다른 습관에도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블로그도 2015년에 제대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15년부터 15, 16, 17, 18, 19, 20, 21, 22 거의 8년이 다 돼가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블로그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일본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한번 이런 하나의 일에 오랜 습관을 들이다 보면 다른 활동에서도 이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케이조쿠와 치카라니 나리, 계속하는 게 힘이다. 네, 이 문구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주로 재충전의 시간에는 무얼 하나요? 저는 일단 사수자리 태양궁이기 때문에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 일상에 너무 지나친 정체를 느꼈을 때는 여행에 가요. 여행을 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행을 갈 기회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은 많이 풀린 상태인데 거의 2년간
비행기도 못 타보고 정말 힘들었죠.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재충전을 하냐? 운동을 그래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했을 때는 스포츠 센터도 갈 수 없었잖아요. 그럴 땐 집에서 최대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저는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잠을 푹 자고 영화를 본다거나 되게 그냥 평범해요. 평범하게 재충전의 시간을 보냅니다. 조금 더 저한테 뭔가 하나의 보상을 준다거나 정말 크게 전환을 맞이하고 싶을 때는 여행에 떠납니다. 외모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일단 두 군데입니다. 눈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스이마생, 죄송합니다. 그리고 손이 또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두 군데가 예쁘다고 생각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미소가 아름답다? 죄송해요. 이거 제가 말하려니까 너무 민망한 것 같아요. 이제 일 때문에 만났던 분이 저보다 엄청 연상이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평소에 무표정으로 있을 땐 잘 모르겠는데 웃을 때는 정말 환하게 보이고 미소가 예쁜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일본인이셨어요. 그래서 아리가토자이마스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나의 장점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주 웃어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제 성격은 좀 무뚝뚝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영상 세계를 들어오면서 좀 바뀌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전에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항상 무표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웃을 때 그 갭에서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원래는 와인을 한 잔만 마시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죠? 새벽에 마시는 거라 더 맛있게 느껴지나 봐요. 그리고 예전에 블로그에서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는 ENFJ입니다. ENFJ가 정의로운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한 서너 번 했는데 계속 같은 게 나왔어요. 저는 MBTI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앞에가 E자가 오면은 좀 외향적이라고 하더라고요. I가 오면 내향적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검사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외향적으로 많이 치우치진 않았더라고요.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외향적일 때도 있고 내향적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MBTI를 다 믿고 있진 않고요. 재미로 보고 있습니다. 혈액형과 별자리. 저는 일단 B형이고요. 그리고 별자리는 사수자리입니다. 별자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승궁하고 태양궁이 나뉘잖아요. 근데 제가 태양궁이 사수자리인데 상승궁이 또 염소자리예요. 상승궁하고 태양궁이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성향으로 되어 있으면 좀 모순적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수자리 태양궁이기 때문에 해외를 또 좋아하고 불의 성자고 열정적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또 상승궁이 염소자리이기 때문에 겉으로 풍겨지는 그런 이미지는 또 그렇게 모험을 좋아할 것 같지 않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뭔가 보수적일 것 같고 그런 이미지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극단적인 성향이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물론 목표와 꿈도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고 믿는 사람들, 친구, 지인, 소중히 하는 그 감각 이게 다 밸런스가 다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성공해도 잘 돼도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거나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너무 소홀히 대한다거나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지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꿈과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은 미혼인데요. 나중에 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1년 뒤에 2년 뒤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작은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반대로 또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싶어요. 제가 혹시 결혼을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그런 소중한 지인들과의 그런 관계 이런 걸 너무 이렇게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밸런스가 잘 잡힌 상태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나요? 새로운 사람과 사귈 때라던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했을 때라던가 지금처럼 유튜브가 확대되고 잘 되어가고 있을 때라던가 이런 뭔가 성취에 관련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겠어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나요? 사실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하고 즐겁게 느껴지거든요. 운동을 할 때도 즐겁고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담는 순간도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즐겁고 그렇습니다. 가장 이게 행복하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만들었을까요? 네. 스미마센. 좋아하는 음식이랑 싫어하는 음식. 저는 좋아하는 음식은 곱창, 막창, 순대, 국밥, 스파게티 정말 너무 많아요. 치킨도 좋아하고요. 스테이크도 좋아하고 샐러드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거의 없을 정도예요. 네. 해산물도 좋아해요. 회 정말 좋아하고요. 네. 술도 좋아합니다. 근데 싫어하는 음식은 싫어하는 음식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취미나 특기 너무 간단한 걸 이야기하네요. 저는 취미는 운동이랑 음악 감상, 여행, 독서, 산책 그리고 블로그에 글쓰기, 일기 쓰기, 유튜브 촬영 등등등. 특기는 일본어를 어쨌든 할 줄 안다는 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배려를 잘 할 줄 안다는 거, 달리기를 좀 할 줄 안다는 거, 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와인이 다 사라지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큰일 났어요. 자신의 콤플렉스,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하반신, 하체가 너무 튼실하다. 네. 상체보다 하체 쪽이 좀 더 많이 발달을 해서 이것도 사수자리라 그런 건지 저의 생활 습관 때문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컴플렉스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냐 이것도 나의 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의 이런 여자 힙합 가수 보면은 카디비, 니키 미나즈 다양한 그런 솔로 여가수들 보면 되게 당당하게 엉덩이를 까시잖아요. 엄청난 매력으로 네 이렇게 어필하잖아요. 가수 제시 이런 분들도 일부러 엉덩이를 부각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엉덩이가 좀 이렇게 튼실한 게 매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생각의 전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이제 생각을 어떤 식으로 전환하는가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노트에 메모를 해보고 이 부정적인 나의 감정들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전환해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 작업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너무 엉덩이가 커서 진짜 너무 스트레스다 옷 입을 때마다. 그러면 이제는 큰 엉덩이를 가지고 있다. 아무나 탐낼 수 없는 정말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몸매를 갖고 있다. 그렇게 적어본다거나 했었어요. 실제로. 네, 그랬었어요. 다음 문답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좀 차를 마시고 갈게요. 지금 벌써 새벽 2시인데 잠이 안 와요. 저 내일은 쉬는 날이거든요. 잠이 안 옵니다. 내일 쉬는 날이라서 잠이 안 오나 봐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볼게요. 저는 일단 남자분이 여자처럼 보이는 순간 크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그 남자답다라는 게 꼭
겉으로 이렇게 드세게 활동하고 나 남자니까 따라와 이렇게 너무 강하게 리드하고 꼭 그런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말한 거를 반드시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줄 알고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이런 되게 진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남성성을 저는 느낍니다. 이상형 시크릿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상형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정말 세부적인 것까지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사람에 대한 타입을 적는 건데요. 남자다운 사람이 좋다 이렇게만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남자답고 키는 어느 정도고 머리색은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영화는 어떤 것이고 정말 디테일하게 원하는 이상형을 적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요. 그런데 저는 문답 토크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내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일에서 실패하거나 침울해지면 어떻게 극복을 하나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생각을 한번 할 때는 딥하게 해요. 진짜 예전에 한번 큰 고민이 있을 때 일주일간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고 잠수를 타고 진짜 미친 듯이 나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어요. 2018년도 초였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에서 에피소드 얘기할 경우가 있다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때는 한번 바닥까지 치고 올라와서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아서 6년, 7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정말 힘들었을 때 아니면 안 그러거든요. 대부분 잘 그냥 극복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푹 자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배워나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가 이걸 실패를 했다면 다음번에는 어떤 행동을 취하면 좋을지 그렇게 간단한 고민만 하고 더 이상 오픈하지 않아요. 끝. 이제 내 손을 떠났다. 사고의 전환이 좀 빠른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힘들 때 진짜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수준으로 갔을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다 차단하고 나의 목소리만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시간이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냥 충분히 나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일어나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게 돼요. 시간이 해결해준다 이런 말이 때로는 위안이 돼요. 여러분 결국 다 마셨어요. 아리마생 없습니다. 끝. 첫사랑은 언제였나요? 고3 때였어요. 고3 때 대학교 합격을 하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그 사람에게 번호를 물어보았고 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신기했던 건요. 첫사랑이었잖아요. 한 번도 그 전에 남자랑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중학생 때랑 초등학생 때 남자친구는 있었는데 뭔가 사귄다라는 말만 하고 뭐 스킨십이나 이런 딥한 관계에는 가지 않아서 사귄 것도 아니었고 그땐 좋아하는 감정이 잘 몰라서 뭔지 몰라서 네 그거는 제가 뺐어요 지금. 그래서 저의 첫사랑은 제가 정말 좋아한다고 느꼈던 그 감정은 고3 때였는데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전개되는 거 막힘없이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발전되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 사귀는 건데 제대로 만나는 게 큰 막힘 없이 자연스럽게 뭐 장애물 같은 거 없이 교제로 발전이 되는 거는 소울메이트이거나 아니면 상성이 좋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운명의 상대일 수도 있고요. 네, 뭐 나중에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에서 몇 번 만나기 힘든 운명의 상대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첫사랑하고는 오래 가지 못했어요. 6개월 정도 만나고 이별을 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더 주기 전에 헤어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별을 선택했어요. 그땐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였고 저도 이제 일본에 가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계를 질질 끌고 갈 순 없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소중한 기억이에요. 실연을 당하면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별 중에 가장 힘들었던 이별은 20대 중후반에 경험했던 이별이었는데요. 저는 그때는 시간에 맡겼어요. 이별을 그 전에도 수차례 경험을 해봤지만 이렇게 이별이 하기 싫은데 이별을 해야 하고 상대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감정이 이전의 연애랑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남아있을 때였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감정이 아직도 뜨거웠고 떠나보내는 방법을 그땐 잘 몰랐고 그분도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저한테 뭔가 강요 아닌 강요를 했다가 이게 서로 의견이 어긋났을 때 이제 그분이 그만하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가 힘들었냐면 아무렇지 않게 어제까지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표현하고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그분은 혼자 마음의 정리를 하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 그냥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제 나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너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그만하자. 무방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붙잡았죠. 그래서 열심히 붙잡아 봤고 2달을 꾸역꾸역 붙잡고 울고 망가지고 매일매일 울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가만히 있어도 살이 빠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의 아픔과 연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연애 실패에 대해서는 좀 관조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거의 극복 불능의 상태 100%였다면 그 다음 연애 때는 불능 상태 한 70%, 60%, 50% 이렇게 점차 나아지더라고요. 연애 유튜버분들, 연애 작가분들께서 매달리지 말아라, 현명하게 연애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맞아요. 맞는 얘기지만 내 감정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시간에 한번 맡겨보는 경험도 한 번쯤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 붙잡아보는 경험도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대가 혐오하는데 너무 여러 번 매달리는 거는 좋은 건 아니겠죠. 내 안에서 매듭이 확실하게 지어질 때까지 한두 번 정도 진심을 다해 붙잡아보자. 이거는 상대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3번, 4번, 5번, 6번 keep going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너무 센 척하면서 뚜껑을 덮고 있기보다는 시간에 자연스럽게 맡기면서 내가 한 번쯤은 더 노력해보는 거 이런 경험이 아마 한 번쯤 생기면 진짜 다음부터는 현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실연당하면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건 자체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되게 실연에 강해요. 미련도 없고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훌훌 털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도 분명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에게 맞지 않는 조언을 억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이런 나도 괜찮아. 인정해주자. 네, 이렇게 한번 해보자. 네, 상대에게 너무 민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해보자. 네, 그렇게 극복을 자연스럽게 해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것도 큰 전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새로운 삶을 살겠다면은 이름 자체를 개명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을 완전히 막 회색깔로 탈색, 막 보라색으로 탈색 이런 것도 새로운 인생 전환이 될 수 있잖아요. 해외로 한번 나가보겠다도 괜찮고요. 그리고 난 그렇게 극단적인 변화는 원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좀 일상의 루틴을 바꿔보는 것도 좋겠죠. 저녁에 새로운 취미 활동 아니면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거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었다면 아침형 인간이 한번 되어본다거나 긍정적인 유튜브 채널에 푹 빠져 살아본다거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은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연애를 해서 남자로 잊어버리고 남자로 치유하고 그게 아니라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그래도 최소 1달에서 2달 이상은 최소입니다. 최소. 그렇게 가져야 돼요. 좀 권해보자면 3달은 지나서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새로운 사랑으로 있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나중에 더 후폭풍이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질문은 하나였는데 너무 장대한 스토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지금 취기가 올라와서 제가 지금 너무 친구한테 말하는 식으로 말해버린 것 같기도 해요. 이해해주세요, 우리 럭키님들. 지금은 새벽 2시 반이거든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메리제이의 꿈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게 이렇게 즐거울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공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유튜버가 될 거야. 난 유튜버. 이렇게 하나의 그 명칭에 속박되고 싶지 않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의 직업이라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지금은 저에게 딱 맞는 건 블로거, 유튜버 이런 활동들이지만 나중에 또 다른 활동이 저의 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의 앞으로의 꿈과 목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께 좋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 네, 그게 최대의 목표고요. 그냥 부수적인 목표들은 좀 영어를 잘해서 영어권 사람들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영어 자막을 저의 힘으로 달아서 발신도 해보고 또 저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영어로 말해볼 수도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2시 반이 넘어서 정말 상태가 메롱입니다. 네, 항상 메리제이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에 대해서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고요. 꼭 코멘트 남겨주시고요. 네, 럭키님들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조만간 좋은 메시지가 담긴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오야스미나사이.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